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엘러리 퀸의 고전 추리 소설 제트의 비극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무고한 한 남자의 목숨, 이걸 걸고 벌어지는 그야말로 극한의 논리 퍼즐이라고 할 수 있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모든 걸 압축하는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정말 단 몇 초 차이로 갈리는 바로 그 숨막히는 긴장감.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엘건 퀸 교도소의 차가운 벽, 그 너머로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관의 손이 스위치를 향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멈춰섭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한 무고한 남자가 이 죽음의 문턱 바로 앞까지 내몰리게 된 걸까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중심을 딱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피해자,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조엘 폿의 상원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인데 갓 출소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인 아론 다우입니다. 어때요? 누가 봐도 이건 완벽한 희생양 구도잖아요. 모든 정황 증거가 다 바로 저 사람이다 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건에 아주 기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살해된 상원의원의 손에 꽉 쥐어져 있던 부서진 장난감 상자 파편입니다. 아니, 살인사건 현장의 장난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미스터리의 첫 번째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뿌려지는 겁니다. 모두가 아론다우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사법 시스템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명백해 보이는 결론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페이션스 썸, 은퇴한 썸 경감의 아주 총명한 딸입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엘러리 퀸의 그 방대한 세계관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성 서술자라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이 문장이 페이션스 썸이라는 인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수사가 분명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페이션스가 그렇게 애를 써도 사건은 점점 더 교묘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결국 그녀와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설적이지만 뭐랄까 좀 괴짜로 소문난 한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드루리 레인.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였죠. 그런데 청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대신 상대의 입술을 읽는 독순술의 대가가 되었죠. 이 사람은 범죄를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그야말로 인간 드라마의 정수로 여기는 그런 기이한 천재입니다. 결국 썸 부녀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서 다시 무대, 즉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순수한 지적 대결의 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냉혹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벌이는 치열한 논리 싸움이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기묘한 단서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정말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 상자 조각 하나가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미스터리를 풀어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파편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납니다.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두 개의 글자, 바로 H와 E. 이것이야말로 드루리 레인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 암호였던 거죠. 자, 여기서 드디어 드루리 레인의 전매 특허가 등장합니다. 바로 속어의 논리라는 건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1단계, 가능한 모든 용의자를 싹 다 리스트에 올려요. 그리고 2단계, 이 용의자들을 증거랑 하나하나 대조해보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자, 3단계는 뭐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사람. 아무리 봐도 범인일 것 같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바로 진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정말 깔끔하죠? 바로 이 방법이 엘러리 퀸이라는 작가가 구축한 세계관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독자에게 모든 단서를 공평하게 딱 던져주고, 자,
오직 논리만으로 범인을 찾아봐라 하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정이 아니라 순수한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눈부신 연역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클라이맥스로, 바로 그 문제의 사형 집행실로 돌아갑니다. 드루리 레인의 차가운 논리가 마침내 뜨거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이 모두 소진된 바로 그 순간, 드루리 레인이 그동안 차곡차곡 엮고왔던 거대한 증거의 사슬이 마침내 진범의 목을 정확히 겨눕니다. 아, 이보다 더 연극적이고 극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 비평가는 이 소설의 유명한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쇼맨십을 갖춘 탄탄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해결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 화려한 연역의 스펙터클, 볼거리로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 제2의 비극은요, 거대한 4부작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시리즈는 X의 비극으로 시작해서 걸작으로 평가받는 Y의 비극을 거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2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G는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팀워크라던가 사법 시스템과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드루리 레인 최후의 사건으로 아주 비극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섬뜩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드루리 레인의 논리가 단 1분만 늦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정의와 비극은 정말이지 종이 한 장 차일지도 모릅니다.